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총선을 25일 앞두고 막말 문제에 대한 대응에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막말과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민주당도 갑자기 자기들도 공세를 취하다가 수세적인 입장에 취하게 되니까 자기들도 공천 취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제가 엊그제 정우택 나비 효과로 민주당의 정봉주 공천 위기 이런 걸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던데, 실제 그날 밤에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했고요.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또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부산 수영구 출마를 선언했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민주당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 공관이 오늘 장해찬 후보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상당수 확인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SNS에 난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을 폭파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컴패션이라는 데에 대한 추가 후원 결심 이런 걸 적어가면서 남자들은 이게 이제 룸사롱 얘기죠. 2번 갈 거 1번만 가면 몇 명을 후원할 수 있는 거냐. 여자들은 백 좀 작작 사시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마치 남자들은 걸핏하면 룸사롱 가고 여자들은 걸핏하면 돈 생기면 백 사고 이런 걸로 이것도 이제 거의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건데, 지난 12일에는 페이스북에다가 과거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서 심려를 끼쳤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그래서 2번이나 사과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관위가 오늘 전격적으로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아마 이런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정우택 의원,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결정하면서, 자,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막말 공세, 막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딱 걸린 게 장해찬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라는 장애물을 딱 제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막말에 대한 배수진을 치고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해찬 후보가 걸림돌이 된 거죠.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람은 또 조수현 후보, 대전에 출마한 있는데, 여기는 일제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광복회에 가서 큰 절을 하고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수현 후보 문제는 만약에 추가 막말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아마 그냥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는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안산 단원갑 양문석 후보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지도부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제 공천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는 거 하는데, 서울 강북을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전략 경선을 하는데 재도전의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면 박용진 의원한테 그냥 승계하도록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는데 전략 경선을 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박용진 의원도 그 전략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의중이 다 전파가 됐습니다. 거기 참여하나 마나 결론은 뻔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그 전략 경선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 그 문제 외에 이제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계층에 대한 비하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인이 정치인을 공격한 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면 양문석 후보가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량품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2008년 5월 언론 비평 매체인 미디어스라는 데가 있다는데, 여기에 칼럼을 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씨와 이명박 씨는
유사 불량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 인간 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뭐 FTA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해가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슷하다. 둘 다 불량품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친노를 이어받은 친문,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친명,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일종의 연합체 구성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 총선 공천 과정을 통해서 친문은 상당 부분 이제 공천에서 배제되고 친명 위주의 지금 그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인데, 친노는 많은 친노 세력들이 이미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아직도 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노의 맥을 잇고 있다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표현한 양문석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얘기를 했죠. 장해찬 후보 뭐 특정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뭐 대개 이제 그 자기 그 뭐 웹소설 뭐 이런 데에서 그 표현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기준에 따르면 장해찬 후보도 공천 취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양문석 후보한테 쏠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새벽까지도 양문석 후보를 방어했지만, 자, 양문석 후보는 얼마 전까지 그 수박을 깨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막말을 해서 이걸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그것도 징계 3개월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이제 풀리면서 이번에 경선에 나갔는데 거기에 삼철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전해철 의원을 꺾고 후보가 됐는데, 자, 평소에 양문석 후보를 아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거칠다 너무. 칼럼에서도 이 정도를 썼는데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어디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양문석 후보가 했던 말들을 종합하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해찬을 자름으로써 막말에 대한 일종의 배수진, 이제 방어선을 딱 쳤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양문석 후보를 방어를 하긴 했는데, 자, 이 방어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뭐 양문석 후보를 잘 압니다만은, 하여튼 거친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 전화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양문석 예비 후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렇게 기자한테 공식적으로 정세균 이사장이 얘기를 한 거는 양문석 후보 공천 취소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세균 전 총리 워낙 신중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노무현재단에서 반발하고, 그 다음에 양문석 후보의 과거 그 어떤 막말성 발언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새벽까지는 방어선을 쳤습니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마 뭐 내일은 이제 신문이 없는 날이고, 그러나 방송은 있습니다. 아마 모레 월요일 아침까지 만약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추가 보도가 아마 쏟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양문석 후보가 뭐 기고를 했다든가 발언을 한 유튜브 같은 데에 막말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취소나 장해찬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취소, 도태우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드러난 것이 요만큼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 취소를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이 사람들의 막말이나 문제성 발언들이 그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것 때문에 공천 취소가 의결된 거거든요. 그럼 양문석 후보도 지금 드러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불량품이라는 거 외에
또 수도 없이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수집해서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해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청년 선봉대 같은 역할을 하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회까지 공천 취소라는 정말 결정적인 수를 둔 마당에 민주당은 더군다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한 사람을 감쌀 수 있을까? 또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막말이 나올 경우 저는 막말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문제도 결국 눈앞에 다가온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장해찬 공천 취소를 하니까 민주당에도 그 불똥이 이제 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지금 여야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유탄에 누구 하나가 잘못 맞으면 결국 출마를 못하게 되는 일이 아마 앞으로도 몇 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현재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 과거의 발언. 그것도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든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에서 발언한 것.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던 것도 이번 이런 국면에서는 문제로 불거지면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양문석 후보의 과거 막말 발언. 아마 조만간 또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그에 관한 입장이 또 바뀔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